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신체 각 부분을 통솔하는 뇌. 쉬지 않고 움직이는 뇌 속에서 느닷없이 나타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바로 뇌혈관 질환인데요. 뇌혈관 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생명을 구할 수도,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암, 심장질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입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져도 뇌졸중 환자의 절반 정도가 장애가 생깁니다. 말이 안 된다든지 팔다리 왼쪽 오른쪽 마비가 오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극복하지 못하는 심한 장애랑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은 가능한 빨리 치료해야 되고 또한 사전에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혈관을 통해 심장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요. 동맥경화나 협착 등으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약해진 뇌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 두 가지 질환을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거나 얼굴에 마비가 옵니다. 쟤야, 엄마가 이상한데? 왜 그러지? 또한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으로 걸을 때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거나 갑자기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머리가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향을 잡아간다면 병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은 발병 4시간 이내인데요. 따라서 증상 발현 후 4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없고 무조건 병원에 빨리 와야지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성인 60명 중 1명꼴. 뇌경색과 뇌출혈의 비율은 3대1 정도로 뇌경색 환자가 많은데요. 뇌 속의 모세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뇌혈관 협착증은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측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한 군데만 국소적으로 좁아져 있으면 스텐트 같은 걸 해서 넓혀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좁아져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왼쪽으로 마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물을 치료하는 게 더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소판 응집 억제제나 고지혈증 약을 써서 더 이상 협착을 진행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뇌혈관 협착 증세를 막을 수 있는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재발될 경우에 좁아진 뇌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 혹은 외과적 수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곽강받고 있는 수술법은 스텐트 삽입술 혹은 풍선 확장술입니다. 스텐트 시술에 앞서 뇌혈관 조영술을 진행하는데요. 이는 뇌혈관 영상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시술에 필요한 스텐트의 길이와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허벅지에 있는 혈관에서 출발한 카테터가 머리에 있는 혈관에 도달하면
풍선을 넣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넓어진 공간에 스텐트를 삽입하면 스텐트가 활짝 펴짐과 동시에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게 해줍니다. 이 같은 과정은 모두 첨단 뇌혈관 조영기를 보면서 시술되기 때문에 안전성도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좁아진 혈관을 넓히기 어려우면 두개강 내로 혈관을 이식하는 뇌혈관 우회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막히거나 좁아져서 제 기능을 잃은 뇌혈관에 건강한 두피 혈관을 이어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뇌혈관 우회술을 시행합니다. 뇌혈관 우회술은 두피로 혈액을 공급하는 척두동맥을 떼서 머릿속으로 혈액이 모자라는 곳에 이어줌으로써 혈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현미경을 보면서 1mm도 안 되는 뇌혈관을 꼬매서 문합하는 수술로 매우 정교함이 중요한 수술입니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지고 늘어나면서 꽈리 모양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으로 머릿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데요. 뇌동맥류가 터지면 환자의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영구장애를 겪으며 3분의 1 정도만 치료를 통해서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정기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 뇌동맥류 환자가 있거나 40대 이후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 그리고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듯한 두통이 발생한 환자는 반드시 뇌혈관 CT나 MRA, 혈관 MRI를 찍어 볼 것을 권합니다. 한 번의 뇌 촬영으로 병원에 오기 전 30%가 사망하거나 심한 장애를 만드는 이 무서운 병을 평생 제거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뇌동맥류의 위치, 크기와 모양 등을 고려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동맥류라는 게 이렇게 볼록 솟아 있는 게 보이시죠? 특히 이렇게 혈관이 가지치는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압력을 받는 게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불기 전에는 풍선이 두껍잖아요, 그죠? 풍선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얇아지죠. 그 얇아진 혈관에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거나 어떤 충격을 받을 때 그때 이게 빵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다가 터지는 순간 갑자기 망치로 맞는 듯한 심한 두통이 오든지 아니면 두통이 오면서 쓰러지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굉장히 운이 좋게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의 목적은 앞으로 이게 터지지 않게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뇌동맥류를 확인한 후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좋은 검사 방법은 바로 뇌혈관 조영술입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뇌혈관까지 카테터를 넣어서 그 카테터를 통해서 약물을 투여한 후 뇌혈관의 3차원 영상을 만들어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뇌혈관 조영술 결과에 따라서 코일 색전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도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뇌동맥류를 파열 전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5%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면 뇌동맥류 파열을 막기 위한 치료는 뇌동맥류 위치나 모양, 크기, 그리고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주로 클립 결찰술이나 코일 색전술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클립 결찰술은 머리의 관자놀이 부위 두개골을 열고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뇌동맥류에 접근한 다음 클립 같은 고정핀으로 뇌동맥류를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정상적인 뇌를 직접 파헤치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뇌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혈관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의 모습이 제각기 다르기에 적합한 클립도 천차만별이라 뇌 손상을 주지 않고
뇌동맥류를 클립하는 데서는 수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료진이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약 4일에서 5일 이후에 퇴원 가능하며 이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코일 색전술은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뇌동맥류 안으로 삽입하고 1mm 이하의 아주 가느다란 백근 코일을 채워서 뇌동맥류의 파열을 막는 시술입니다. 이는 뇌동맥류 내로 피가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팽창하고 터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코일 색전술은 머리를 직접 절개하지 않아 회복이 매우 빨라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약 하루나 이틀 후에 퇴원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뇌동맥류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평소 술, 담배를 즐겨하거나 특히 담배가 뇌동맥류에 매우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고혈압, 선천성 유전성 질환 등이 있을 시에는 뇌동맥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파열시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보통 파열시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듯한 망치로 맞는 듯한 심한 두통이 생깁니다. 아주 드물게 비파열시에도 복시가 생긴다든지 눈꺼풀이 터지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 치료의 성공률은 보통 95% 이상 됩니다. 수술이 잘 되는 경우는 퇴원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비파열성 동맥류를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는 1년에 파열될 확률이 1%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파열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드물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부위에 새롭게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동맥류 자체에 좋은 음식은 없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고지혈증,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대부분 국소마 치료하게 됩니다. 뇌혈관 조영술 이후 충분히 계획을 한 후에 전신마취로 치료를 하게 되므로 검사와 치료를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금주, 금연, 혈압 조절 및 고지혈증 관리가 뇌동맥류의 발생 및 악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압이 올라갈 수 있는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최초로 신경외과 전문의이면서 영상의학 중재적 시술을 겸비한 하이브리드 외과 의사 신경외과 신용삼 교수. 그는 뇌동맥류를 포함한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수술 치료뿐만 아니라 머리를 열지 않고 치료하는 혈관내 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데요. 뇌혈관 치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알맞은 최적의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자칫하면 돌아가시거나 심한 장애가 남을 수 있는 환자를 열심히 치료해 생명을 구하는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명의 신용삼 교수는 총각을 다투는 뇌졸중 환자에게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365일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늘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